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스위스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관세 문제 관련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건데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진짜 갈등이 끝난 건가, 아니면 그냥 잠시 숨고르기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다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또 지금이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 글부터 양국 공식 발표, 전문가 분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그럼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합의로 양측이 서로 부과하던 관세를 아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크게 낮췄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기던 145% 관세를 30%로. 와, 145에서 30이요?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이걸 25%에서 10%로 내리는 거죠.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그럼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거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숨통이 좀 트이나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합의는 90일간의 한시적인 유예 조치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 90일이요? 한시적이다? 네, 완전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90일간 시간을 번 셈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일부 좀 민감한 품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펜타닐 관련 품목, 미국이 계속 단속 강화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아,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90일 뒤에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하, 90일짜리 임시 휴전, 딱 그 느낌이네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막 완전한 리셋이다, 토탈 리셋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그랬죠.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이렇게 자평도 하고 뭔가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겉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왜 양국이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 합의를 봐야 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속사정이라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좀 급했나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중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분석됩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로요? 네, 일단 물가가 계속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공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부동산이요? 네,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무려 33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33개월이요? 와, 그거 진짜 심각한데요? 그렇죠.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서 내수가 힘을 못 쓰니까 유일한 버팀목이 그나마 수출이었는데 아, 수출. 네. 미국의 고율 관세는 정말 아팠을 겁니다. 히토류 카드니 미국채 매각이니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웠을 거고요. 확실히 그 33개월 연속 하락은 단순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같네요. 중국 입장에선 진짜 수출길 트는 게 너무 중요했겠어요. 절실했겠죠.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그냥 느긋하게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미국 역시 속내는 좀 복잡했어요. 이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도 3년 만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미국도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 우려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선거도 있고 하니. 네. 그래서 이제 지지층한테 보여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했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계속 원했던 거잖아요. 중국 시장 접근성 높이는 거. 아, 실리도 챙기고. 네. 그런 실리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쪽 다중 출구가 필요했는데 뭐랄까 서로 먼저 손 내밀기는 좀 그렇고. 네,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요청했다. 중국 주장. 아니다. 중국이 급해서 왔다. 미국 주장. 이런 식으로 서로 명분 만들어주면서 체면 살려준 그런 모양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서로의 필요랑 체면 유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말 사이 선물 시장은 막 급등하고 기대감을 좀 보이는 것 같던데요. 이 분위기 계속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거치니까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종론이 우세해요. 아, 그래요? 왜죠? 여러 분석가들이 지적하는데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퍼러라 이런 격언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미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거죠. BOFA 같은 데서도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선반영 가능성?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하고 사실 30%라는 관세율 자체도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유, 그렇죠. 145%에 비하면 낮지만 30%도 높은 거죠. 네, 폴 튜더 존스 같은 거물 투자자도 그 점을 지적했고요. 게다가 뭐 AI 기술 문제라던가 펜타닐 문제 세부 조율, 또 복잡한 중국 러시아 관계 같은 근본적인 갈등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해결된 게 아니죠. 그렇군요. 반짝 안도 랠리 일순 있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안심하긴 이르네요. 그럼 앞으로 뭘 제일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90일 뒤입니다. 이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연장될 거냐 아니면 다시 관세 전쟁이 격화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90일 후. 네. 그때까지 발표되는 뭐 양국의 실제 경제 지표 변화라든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같은 변수들도 같이 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번 미중 관세 합의는 양국이 어떤 절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나온 말 그대로 90일짜리 임시 휴전이다. 그렇죠.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당장 큰 불은 껐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이번 합의가 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내부의 위기를 외부 이슈로 좀 돌리려는 더 큰 그림의 시작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아, 내부 위기를 외부로? 네, 예를 들면 뭐 대만 문제 같이 더 민감한 사안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행보를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